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신 MBC 스테이션 임사랑입니다. 오늘도 대중가요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유쾌한 설명을 해주실 신바람 나는 역사 강사 백이성 선생님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선생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인의 굿세어라 금수난을 통해서 한국전쟁 당시 아픔과 애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오늘은 이제 1년 텀을 두고 1954년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다룬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짠짠짠짠짠. 여기가 목포 MBC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을 네. 딱 그 다루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 감정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지역 감정 없습니다. 예, 지역 현명한 감정. 국민들은 예, 없습니다. 지역 감정. 지역 감정 예.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목포 MBC에서 기획해가지고 촬영하고 이 만든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청취율 1위가 돼야 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없구나, 예. 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지역 감정을 또 예. 없애기 위해서라도 예. 여러분께서 음, 너튜브 채널 음. 스크로브 DJ 많은 네. 구독과 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너튜브를 들으시면서 네. 백이성 강사 채널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요. 같이 예. 가야죠. 예, 예. 같이 쌍끌이로 예. 가야 됩니다. 아유. 1954년에 이별의 부산 정거장 노래가 나왔네요. 예, 그럼 한국 전쟁이 54년. 끝나고 나서 나온 노래죠. 그렇죠. 예. 54년에 나온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래입니다. 아, 역대 어. 나왔던 노래 중에 가장 인기가 있다. 이 가장 인기 있는 노래 10선에 들어갑니다. 아, 또 이제 넓히시네요. 이 10선에 들어가. 10선.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또 굿세어라 금수나도 들어가는 거고요. 굿세어라 금수나. 자, 굿세어라 금수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다음에 저기 뭐 눈물 젖은 두만강. 네. 그다음 요런 노래들이 전통적으로 네. 그 한 5등 안에를 들어가죠. 전통 가요 중에서 예, 전통 가요 중에서 탑5 안에 들어간다.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1987년 이럴 때에 네. 우리나라 뭐 역대 가요 뭐 1위 뭐 이러면은 무조건 뭐였겠습니까? 목포의 눈물? 아닙니다. 아니에요?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예. 아. 눈물 젖은 두만강이었어요. 도만강 푸른 물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987년만 해도 네. 그 대중가요라고 하는 게 예. 그 뭐라 그럴까, 가요라고 하는 거에 이런 세대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딱 젊은 세대끼리의 뭐가 이게 아니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했다는 좋아했다는 노래가 있었어. 근데 88년 민주화, 87년 민주화를 거쳐서 88년에 민주화가 만개하면서부터 예. 이제 세대별로 좀 나뉘기 시작하죠. 아, 젊은 예. 층이 좋아하는 노래, 예. 중년층이 좋아하는 노래, 노년층이 좋아하는 노래 예, 이런 예. 식으로. 그거를 좀 우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응답하라 88. 1988이요? 예, 1988. 응답하라 88 말고 예. 응답하라 1988. 예, 응답하라 1988이 예. 아마 그걸 좀 보여줬을 거예요. 빠빠빠빠빠빠빠빰 하는 그 노래를 가지고 신해철의 예. 그 무슨 무한궤도입니까? 그 그룹 이름이요. 예, 그룹 이름 무한궤도. 그 노래가 88년도 이제 대학 가요제에 나왔을 때 네. 그때 사람들이 보고 뭐 누군지 모르겠어. 이번에는 뭐 축제 같은 걸 해봐야 뭐 네. 그대에게. 그대에게. 예, 그래갖고 그거를 나오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찍었거든. 저게 1등이야. 네네. 그래 이제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세대 분리가 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세대가 선호하는 노래가 예, 이제 나타나기 그 시작했고요. 10대, 20대가 좋아하는 노래가 네. 뭐냐, 3, 40대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 6.25가 53년에 끝났죠. 예. 53년에 끝났는데 그러면 87년이면은 몇 년입니까? 거의 34년 30. 년 예, 정도 그렇죠. 지났죠. 예. 그러면은
20살이었던 사람이 네. 3년 54세 정도 됐잖아요. 네, 중년이 됐네요. 예. 그래봤자 경제활동 인구인 거야. 음. 저가 지금 한국 나이로 몇 살입니까? 49살이거든요. 예. 그 불과 내보다 한 4살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자기의 제일 좋은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내만 해도 제일 좋은 노래가 뭡니까? 라면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면은 이쪽은 아니지. 자기는 여전히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익은 거야. 그러니까 동백 아가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백 아가씨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 DJ 지역 감정으로 갈리면서 예. 이게 호남을 거의 상징하는 듯한 노래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눈물 젖은 두만강은 또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북의 고향을 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산의 아픔 때문에. 이산의 아픔 때문에 많았던 거예요.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 1950년 6월 25일 날 벌어졌던 그 6.25 전쟁에서 12월 22일까지 약 6개월 사이에 네. 북한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눈물 젖은 두만강을 맨날 부르고 댕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분들이 일단 생물학적으로 많이 돌아가셨고, 예. 예. 그리고 이분들이 노래를 뭔가 이렇게 즐기기에는 생물학적으로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예. 새로운 노래를 예. 접하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래들이 좀 운명이 그래서 눈물 젖은 두만강은 여러분들 한번 제가 다음 달에 네.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1954년도에 발표된 예, 이별의 부산 부산 정거. 정거장. 이것도 한국 전쟁의 아픔을 좀 예. 담고 있는 노래죠. 아니 이 노래는 54년도에 나왔지만은 네. 54년도 노래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언제 한 노래라고 51년도, 50년도 이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사의 배경이 예. 그때처럼 예. 그려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한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강이요. 한강이라는 영화가 네.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노래가 나왔어요. 이거는 언제 나온 영화입니까? 한강이라는 게 1955년도 이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영화 제목으로 나온 건 61년도인데 예. 그 전에 나왔던 이런 영화들의 네. 삽입곡으로 많이 쓰였어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요. 예. 오. 그 한강이 뭐냐면 강이 네. 한강이 한이라는 게 우리 한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장난을 좀 친 거죠. 그래갖고 뭐냐면 1948년에 결혼했던 부부가 이렇게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피난민 생활을 이렇게 겪는 모습이에요. 그 영화 자체가. 그래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고 하는 게 다시 돌아가는 내용. 예. 돌아가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이제 우리 살림은 내가 다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왜 이래니까 그 전쟁하는 도중에 독이란 독은 죄다 깨졌더라고요. 이제 내가 독 장사할 거다. 네네. 도가니 장사할 거다. 네. 그럼 우리 떼돈 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영화가.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한강이라는 영화고. 예, 한강이라는. 근데 동명의 영화도 있다면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 예, 그러니까 1961년도에 네. 영화가 만들어졌죠.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는 네, 영화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한 영화가 아닙니다. 노래랑은 전혀 상관이 노래랑은 없는. 뭐 그게 상관은 있지. 최무룡이라는 네. 그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최무룡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요. 예. 부산으로 내려와요. 부산으로 내려와. 6.25 전쟁 시절에 네. 내려와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는데 법대생이에요. 네. 공부를 계속 하는데 거기에 있는 기생이 이 최무룡이를 좋아해. 그래 좋아해 가지고 이래 있는데 좋아해 갖고 있는데 자기 약혼녀가 갑자기 나타나. 부산에요. 죽은 줄 알았던 약혼녀가. 그래 갖고 자기 애도 데리고 나타나요. 그래 갖고 어쩔 수 없이 정혼녀를 따라가고
하게 되고 예. 이 김지민은 그 기생 역할. 기생 역할을 했던 김지민은 다른 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운명의 엇갈림이다 이건데. 예. 그런 영화군요. 예, 그런 영화인데 그게 뭐 크게 무슨 작품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 이제 이별의 부산 정거장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아까 그 한강이 더 어울려 내가 봤을 때. 예. 그렇군요. 그냥 예. 그 노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노래 예. 영향력에 힘입어서 영화를 개봉한 것 여기 같군요. 우리 작가님이 적어주신 거에도 네. 영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원곡의 내용과는 무관한 심파성 멜로 드라마다. 아주 정확하게 예. 찾아주셨네요. 아유, 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아주 완벽합니다. 예. 네. 부산 지역 피난살이의 심정을 담은 대표적인 곡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사에 잘 드러나 있잖아요. 예. 피난살이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1절하고 2절은 1절이 피난살이의 생활에 대한 회상, 네. 그리고 피난살이에서 맺은 인연에 대한 아쉬움. 3절은 남은 부산 사람이 화자다 이거지. 예, 그 떠나는 피난민에 대한 미련. 예, 요렇게 됐다는. 여러분들 이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는 이 노래는 네. 당시 부산에서 이 바로 전시 학교의 교감 선생님으로서 예. 예, 그 모든 굳은 일을 다 맡으셨던 저희 할아버지의 예. 정말 이거는 그겁니다. 애창곡입니까? 애창곡.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18번은 황성예터고 예. 즐겁게 부르는 거라 하면 이거예요. 아, 예. 이별의 부산 정거장. 예, 그래 이제. 근데 가사 자체가 이게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가사는 아닌데요. 예, 그런데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예, 여러분들. 이 남인수 씨가 이제 처음에 부른다는 거죠. 박시춘이 작곡을 했고. 예.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여기 좀 그 기적이죠. 기차 소리 예. 그 기적이죠. 빵빵 하는 거죠. 빵빵 하는 거. 54년도 9월 달에 네. 53년도 9월 달에 이 노래가 처음에 기획이 됐을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53년도 9월 달에 부산 정거장에 완전 떠나가는 그 사람들로 완전히 북새통을 이뤘다는 피난 거예요. 생활을 마치고 예.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네. 53년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 휴전 협정을 그래도 한 달은 기다린 거지. 혹시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어떻게 돼? 또 네.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어떡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기다리다가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예. 그렇군요.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많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이거 한많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가 부산 사람이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피난민들이 얘기하는. 예, 피난민들의 그 서름이. 정말 참.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정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하고 얘기를 한 이것이 남인수 씨가 1916년 출생인데요. 예. 1913년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은 1964년도에 42살에 죽어요. 네. 남인수라고 하면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하고 이별의 부산 정거장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 노래가 대단한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황성예터도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네네. 그런데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남인수 그러면 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가 슬피 운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서울 가는 12열차에 이게 2절입니다. 예, 12열차라는 이 노래가 이 가사가 굉장히 정확한 가사예요. 구체적이네요. 예, 1953년도 9월 달부터 예. 서울로 가기 시작한 열차를 12열차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12시에 출발해 가지고 12시 출발 예. 12열차. 예, 그다음 그러니까 서울 도착하면 한 예. 8시.
예. 와, 현실 고증이 예, 정말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서울 가는 12열차에 기대 앉은 젊은 나그네 시름 없이 내다보는 탕밖에 등불이 존다. 자 보세요. 이것도 피난민이 하는 노래. 네. 그죠? 기대 앉은 젊은 나그네가 지금 그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쓰라린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그죠? 목이 메어 소리 높이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 가사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히트치는 노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니까. 야. 그렇게 하면 보니까 뭐냐 이제 부산 사람들이 답가를 합니다. 그게 3절입니까? 예.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왜냐 보슬비 내린다고 했잖아요. 네. 습기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 창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은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자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이거 뭐냐 전보 붙이는 거. 네, 한두자. 네, 한두자 봄 소식을 전해줘. 몸부림치는 님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거예요. 야. 완벽한 구조네요. 예. 1, 2절은 피난민의 송가, 예. 3절은 남은 부산 사람들의 답가. 예. 그러니까 1, 2절은 떠나면서 자기가 너무 서러우니까. 예. 예, 막 불러대는 노래라면 이별의 아픔과. 예. 이제는 뭐야? 예. 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별의 부산 정거장만큼 6.25를 나타내는 노래가 없어요. 그렇네요. 굿세어라 금수나도 물론 있지. 네네. 근데 그 굿세어라 금수나가 이별의 부산 정거장에서 이제 떠나는 내용인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영화는 1961년에 너무 늦게 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54년도에 제작된 이 노래만큼은 너무 많이 잘 알려진 거예요. 당대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기가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이 노래가 나왔던 거죠. 계속 누가 부르든 울려 퍼졌던. 예. 레코드판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전국적으로. 이게 얼마나 6.25 전에 나왔다면 말이 안 되는데 6.25 전에 아니라 6.25 한참 54년도에 그때 나왔을 때가 대단한 히트작입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그 한국 전쟁을 상징하는 예. 세계 노래 중에 하나죠. 한국 전쟁을 상징하는 세계 노래. 굿세어라 금수나. 네, 굿세어라 금수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거라 가거라 38. 아니, 가거라 38. 가거라 38선. 예, 요렇게 세 개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토록 엄청난 비극이 왔는데 네. 그거를 하는 노래가 없다라면 말이에요. 자,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없죠. 예. 왜 없습니까? 왜 없나요? 민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온 노래라고 하는 것이 대중가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게. 북한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은 민중의 사상을 강력하게 통제해가지고 괜찮은 것만 골라내잖아요. 예. 그 괜찮은 거를 골라내는 게 민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지도부들이 골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거지로 예. 골라내고 이것만 불러라.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자유롭게 대중의 평가를 받아서 예. 불려지는 곡하고는 예. 전혀 딴판이죠. 제가 여기 녹화하러 내려오면 항상 목포 그 여기요? 역에 내리는데 예. 목포역에 내리면은 늘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목포라는 게 전시 수도였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산이 전시 수도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결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목포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덜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목포도
이촌 향도가 아주 그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 떠나가서 그렇지 원래 인구가 한 120만 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당시에요? 예. 그런데 지금 한 15만 명밖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다 서울에 가 있는 거야. 20만 명 때문에. 예. 예. 다 서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래 돼. 그러니 제가 말이 부산 6.25 전쟁 중 1023일 동안 임시 수도예요. 1023일. 예, 3년 동안. 3년 동안 임시 수도다. 예. 예. 그래서 뭐냐면은 휴전과 함께 등장한 노래 경쾌한 멜로디, 노랫말은 슬프다. 예. 네. 근데 요즘에도 요런 게 그 히트곡의 공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노랫말은 슬픈데 예. 멜로디는 경쾌하고 신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히트 치는 가수 하면은 뭐 이제 아이브. 아이돌. 예, 예. 아이돌 가수들 중에 아이브, 뉴진스. 예, 뉴진스. 근데 뉴진스는 조금 세대를 초월한 매력은 없는 것 같고, 네. 요 같은 10대, 20대들 사이에서 뉴진스고, 네. 아이브는 저 같은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 전 세대를 아우르는 어떤 그룹은 아이브인 예, 것 아이브 같다. 같다. 그래 내가 예. 생각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BTS는 이제 세계적인 애들이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예, 가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예, 그래서 남인수라는 사람이 네. 아무래도 그 당시로서는 최고 인기의 가수였다. 예, 그래서 부산의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돗대기 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돗대기 시장이요? 예. 막 이게 사람들이 그 국제 시장에 다 모여 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대단히 그래도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점포가 있는. 예. 네. 그나마 좀 뭐라 그럴까 형편이 좀 나은 사람. 네네네. 아니 거기도 보면 국제 시장 영화에 보면은 자기 고모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황정민 씨가요? 네, 황정민이 자기 고모 집을 찾아가잖아. 네네. 정진이 형이 너가 고모 집에 찾아가야 된대. 네. 그 부산 말이잖아. 네네. 그 자기가 흥남에 그 뭐야 비료공장. 비료 공장이나 혹은 그 주변에 취직하러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고모 집을 찾는단 말이지. 그럼 고모 집에 은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얹혀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건 행운. 행운이죠. 예. 그래 이제 행운인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온 예. 사람들은 국제 시장에 이렇게 있으면 이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와. 네. 거기서도 안 되면 어떻게 돼? 부산 역전 앞에서라도 팔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돗대기 시장이라는 게 임사랑 아나운서님 뭔지 아십니까?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돗대기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돗대기 시장. 예. 그러니까 막 뭔가 점포도 없이 그냥 거리에서 도로가에서 그냥 아니 막 뭔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뭔가 돈을 벌어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갖고 있는 진귀한 물건들이나 네네. 좀 진귀하다고 막 이렇게 그 우격다짐 할 수 있는 물건들. 아, 소위 말하는 뭐 갑오 같은 것들. 예, 그럼 뭐 쇠젓가락이라도 예, 예. 들고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격이 정찰표가 있어요. 없죠.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예, 부르는 게 값이고 흥정하면서 흥정하고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예.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네.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되겠다. 높게 부르고 예. 싸게 부르고. 그래, 그러면은 예. 어떻게 돼? 멱살 잡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돗대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도매상 시장 예. 그거를 뭐냐면 도매를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도매를 하면서 멱살 예. 잡고 싸운다. 예. 그래서 이제 붙여진 별명이 그게 돗대기 돗대기. 시장. 예. 아. 정말 그때 정말 우악스러웠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말. 우악스러웠다.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부산 중구는 예. 부산 중구는 그냥 거대한 피난민촌이라는 거예요. 중구하고 그냥 동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네. 예, 중구, 동구, 서구 여기가 완전히 그냥 다 피난민들로 꽉 차 있는 동네였다는 거죠. 다 그냥 판잣집이고. 예, 판잣집이 예. 그러고 이제 저기도 집이 생기나 이런 이제 이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저런 데까지 내가 도저히 못 올라간다. 예. 예,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삼복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삼복도로로.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도시가 있는 걸 보면
정말 희한한 거지. 예.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일본인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비석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지어 올려 가지고 예. 무덤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게 비석 마을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랬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가잖아. 예. 예, 그 다음에 부산 남구에 가면 우암동이라는데 우암동 그러면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암동? 예, 소랑 연관이 예, 있는. 소 있죠. 예. 소랑 연관된 그러니까 이제 소 해서 팔아 넘기는 곳이었는데 도축하고 막 예, 그런 도축하고 데인가요? 이런 예. 곳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피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예. 그 소는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여기에 피난민들이 다 사는 거지. 피난민촌이 만들어진 예, 거예요. 피난민촌이 우암동에? 우암동에. 아. 그래서 소 막사에다가 예, 그 구역을 잘라 가지고 예.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판잣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에서 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때 예. 당시는 말도 못했겠네요. 아이고, 그거 말도 못 합니다. 소똥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소똥을 이렇게 치우고 예.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하면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치워본도 소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거기에? 그게 와, 수십 년간 그렇게 예, 그러니까 있었던 곳인데. 부산 남구에 그런 곳이고 그게 적기 뱃머리라고 해서 그 항상 빨간색 깃발을 이렇게 세워놨다 그래가 적기 뱃머리라고 불렀는데 네. 거기가 미군 해군 기지가 거기 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로 와가지고 다 사는 정말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삼만디 부산이라는 그게 있어요. 삼만디가 뭐냐면 산의 언덕이다 이 말이야. 그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피난민들이 와서 살았던지 거기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까. 예, 거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차마 못 올라간 사람들. 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그 피난민으로서 부산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기 사는 거죠. 그리고 북한으로 못 가잖아요. 다시는 못 가요. 예, 다시 이제 그러고 나서 언젠가는 가겠지 생각했지만 못 갔잖아요. 예, 지금까지 못 가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거기서 살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이라는 거죠. 와, 정말 피눈물 나는 정말 그 모습입니다. 네. 진짜 그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가사가 딱 그냥 1, 2, 3절 그냥 단촐한데 피난살이의 그 서름, 아픔, 애환이 응축돼 있는 그렇습니다. 딱 느낌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참 특히 이 주로 지금 요 두 개가 이 세 개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부산에 누가 있는 거야. 그렇죠. 누군가 있죠. 예, 누군가 있는데 그걸 이게 정을 맺었어.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을 떼야 되는 거죠. 정을 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의 사람들은 한두 자 봄 소식이라도 전해달라. 어떻게 맺은 인연인데. 예, 예, 그런 말이거든. 이게 얼마나 참 내가 봤을 때는 요즘 같으면 다 따라 올라가든지 뭐 수가 났을 텐데. 그렇죠. 예전 같으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 그때 연락하면 전보 치면 그때 올라와라. 근데 우리 할아버지 말씀으로 치자면은 예. 그 전보 안 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일부러 연락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 건가요? 거의 뭐 올라가서 이제 예. 다른 사람을 만났겠지. 새롭게 시작. 예. 예. 아이고, 내가 그랬군요. 정말 참 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전시 이 학생들 했을 때 학생들이 전국에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는데 아픈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잘 못 먹고 못 씻고 다쳤으니까요. 내려오는 길에 또 다치고 다치고 이러니까 그 페니실린을 구해야 된다. 페니실린을 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페니실린을 독점하던 여자가 하나 있었대. 독점하는 여자요? 예. 그럴 수 있나요? 페니실린을 예. 전부 독점했대.
여자 하나가. 예. 예, 그게 누굽니까? 그래가지고 그 독점한 여자한테 가서 학생들한테는 네.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학생들한테만 돈 안 받고 풀었다는 거예요. 독점 중에도 그래도 좀 약간 예. 선한 독점이네요. 그래, 이 사람이 예. 그 바로 성이 백씨. 예. 그 악명 높은 여순 사건의 그 백선엽의 네. 사촌 누나 백희엽입니다. 이 사람. 백희엽이요. 예. 이때 이 당시에 페니실린을 독점한 사람이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독점해 갖고 있는데 이승만이 일본과의 교역을 일체 금한다라고 하는 금교령을 내려버리니까 페니실린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야. 예. 그래서 그거 팔아갖고 돈 다 번 거예요. 백희엽 씨가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 백선엽이가 옛날에 내하고 다 같이 했던 사람이야라고 얘기했었어.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지. 예. 뭐 잘 안 알려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아니 저기 백희엽이 예. 아이고 저 백효장 선생 일로 오서 내 동생인데 인사 좀 하세요. 왜 이런 식이었던 거지. 친동생인 줄 알았대요. 백희엽, 백선엽, 백인엽 이래가지고 예. 그래 친동생인 줄 알았대. 그래서 내보고 하는 말이 야 전쟁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전쟁 피난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승만은 부산에서의 그런 그 임시 수도 작전이라는 게 있었죠. 네. 뭐냐 하면은 이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던 작전도 있었고요. 에버그린 작전이라고 해서 한국 전쟁 당시에. 예, 한국 전쟁 당시에.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시 내려왔을 때, 네. 그러니까 일사 후퇴 때 다시 내려왔을 때 그 후방에 병력을 남겨놓지 않겠다. 그 우리 딱 임사랑 아나운서나 저 정도 되는 예. 17세에서 한 40세까지의 모든 남자들을 다 징집해가지고 지가 갖고 있는 거야. 그게 국민방위군이에요? 예, 국민방위군이었는데 그거 이제 겨울에 모았잖아요. 1950년 겨울부터 51년 3월까지잖아. 그때 예산이 딱 필요할 그때에 예산을 국방부 장관 신성모가 다 들어먹어 버리고 네. 얘네들한테 지급이 안 돼가지고 20%는 굶어서 죽고 20%는 돌아왔는데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나머지 60%는 그 행렬병자 아시죠? 그게 뭡니까? 우리 왜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노숙자들 있잖아요. 예. 행렬병자들. 그런 식이 돼 버렸던 거야. 그래서 한 5, 6년 사이에 다 죽었어요. 국민방위군이? 예, 국민방위군이. 뭐하러 모집합니까? 아니 다 죽일 그러니까는 인민군들에게 악용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죠. 그래야 국민방위군 사건태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 국회 간선제로 갔다가는 네. 나는 대통령 못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승만이 국민직선제 개헌안을 발췌 개헌안을 갖다가 했던 거죠. 참 이승만은 그 행태를 알면 알수록 참 우리 민족에게 나쁜 짓만 골라서 했네요. 예, 정말 열받습니다. 정말 예. 뭐라 그럴까 어쩜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예. 했을까 할 정도로. 국민이 분노할 줄만. 아니 그런데 골라서 했을 무슨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예. 시켜서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자, 내가 정말 우리 백선 선생님이 진짜 이제 정말 열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변 소리를 하시는 걸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994년에 예. 나온 예.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네, 정거장. 1954년. 예. 1954년에 나온 예.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예. 다시는 이 땅에 예. 동독 상잔에 이게 예.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픔이 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죠. 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믿고 전쟁을 시작했다.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제2차 대리전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무도 경거망동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쪽 대통령은 왜 자꾸 자기가 선제 공격한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이 보수층 이런 그 찜쪄 먹은 애들 있잖아요. 네. 그 보수 쪽 애들의 그런 심리를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더 이상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예.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 지난 시간에 백이성 선생님이 3년 안에 통일이 네. 된다. 그렇습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이 한편으로는 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고 유쾌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